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일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를 힘들게 했던 일들 중에서 하나를 얘기해볼까 해요. 사실 이게 업로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래서 주변 분들이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혹시나 알게 된다면, 그래서 이걸 본다면 좀 그분들한테도 상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그냥 가끔 뭐 솔직해지고 싶을 때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 일은 제가 21살 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재수를 해서 20살 내내 재수를 했고요. 또 제가 재수를 했던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능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12월에 수능을 받고 수능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학원 알바를 하게 됩니다. 네, 학원 알바를 함과 동시에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사실 저는 그 중고등학교 내내 조금 조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세상 일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성인이 되고 첫 남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성적인 문제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계속 좀 힘들다가 1월 중순에서 후반 말쯤에 어떤 큰 이슈가 하나 생겨요. 근데 그 이슈가 하나 생겨 당일에 제가 바로 알바를 가야 돼서 그냥 그 이슈를 안고 알바를 갔어요. 그러니까 알바를 가서 제가 했던 일은 좀 사무적인 일과, 그리고 그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게 잘 집중이 안 되잖아요. 조금 마음이 잘 집중이 안 되니까 처음으로 조퇴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래? 라고 하는 질문에 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던 일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묵혀뒀던 스트레스를 그냥 왜? 라는 질문 자체 하나만으로 누군가 알아줬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혼자. 그래서 갑자기 조금 울었어요. 약간 엉엉 운 건 아니고 약간 또르르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 반에 있었던 친구들 몇 명이 이제 가고 나서, 그분은 수업 중이셨는데 중간에 저한테 들어와서 말을 해보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타인한테 그 남자친구가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분이 듣다가 이거 그 리벤지 포르노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를 그날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전도 검색해가지고 그걸 찾아봐주고, 그 다음에 갑자기 자기가 하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 얘기를 올리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러더니 댓글을 보고 있으래요. 댓글이 달릴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수업을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새로 고침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댓글들이 다 그냥 여자가 너무 순진하다, 여자가 좀 지능이 딸리는 것 같다, 좀 사회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냥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마음이 더 그냥 잘 모르겠고, 그냥 뭔가 내가 다 잘못한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그쪽 수업이 끝내고 저한테 와서 댓글 봤니요? 댓글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갑자기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하니요 저한테. 이거 거절해야 된다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것도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엄청 약간 비난할 일이다, 거절해야 된다, 거절 한번 해봐라, 연습시켜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으로 시작한 게 갑자기 엄청 이렇게 막 점점 발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의 50분 넘게 그런 어떤 범죄 행위를 그분이 하게 돼요. 디테일한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그냥 뭐 마음이 힘들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이 조금 바보가 된 것 같더라고. 약간 아무것도 그냥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가 잘못, 지금 뭐 어디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껴지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 그런 거. 그래서 남자친구들이 문제가 있던 그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받고, 그 학원 원장은 뭐 저한테 계속 톡을 했어요. 뭐 자기가 자기 블로그를 보내주면서 자기가 뭐 예전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았고 그랬는데 널 볼 때마다 뭐 설렌다 그랬나 뭐 좋다 그랬나 좀 그러면서 갑자기 뭐 마음의 고백을 해. 나 너를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도 아니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거? 약간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장 조금 의지하고 있었던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경찰서에 가라고 하셔서, 내가 뭐 이런 거를 처음 겪어봐서 뭐 경찰서에 그냥 갑자기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다행히 또 이런 걸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뭐 가서 뭐를 접수를 하고 이런 거를 도움을 받아서 이제 경찰서 가서 진술을 했어요. 진술을 하고 며칠 지나서 그 사람한테 뭐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요. 막 어떻게 너가 그러냐 뭐 이러면서. 다 너무 귀찮고 싫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랑은 그 전에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나서 거의 바로 그냥 헤어졌고, 그리고 번호를 바꿨어요. 번호를 바꾸고 제가 조금 힘들다기보다는 벅찼던 건 생각하기도 사실 싫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10번 이상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진술을. 그것도 정말 시간 단위로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서, 순서가 조금 바뀌거나 말이 달라지거나 하면 이게 굉장히 불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분명히 안에 CCTV가 있었는데 그 CCTV가 그냥 그 모형만 있는 CCTV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말로만 하는 그런 싸움이었어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그냥 계속하고 이렇게 보내다가 21살 6월쯤에는 정말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뭐 상담을 받고 약을 먹었어요. 그때 검사를 하면서 뭐 1월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 기타 등등의 일들을 다 읽기를 했어서 그게 그 기록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출을 했었어요. 제출을 하고, 그리고 뭐 다 기타 등등 그 지도 교수님께서도 써주시고, 그 지도 교수님이 왜 써주셨냐면, 제가 그 1학년 1학기 때 그런 1년의 일들로 학교를 아예 안 나가서 학사 경고를 받았는데, 학사 경고자 상담 때 내가 막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막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다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고소하면은 이게 되게 엄청 오래 걸려요. 중간에 막 증거 불충분으로 다시 내려가면은 저를 다시 이제 소환해서 다시 진술하고 약간 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그런 과정도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22살 거의 5, 6월까지도 그게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약간 계속 그 생각만을 1년 거의 반을 계속 그 생각만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약간 진짜 그 생각 갇혀 있었어요. 그 생각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오늘 친구 폰을 빌려가지고 그 학원이 계속 운영 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아직 잘 운영 중이나 해서. 근데 전화를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끊었어요. 바로 끊었는데 그 친구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더라고. 누구세요? 이렇게. 그렇게 연락이 오면서 친구가 답장을 안 하니까 막 그 사람이 문자를 대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억울한 일이 있다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누군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오는데, 그걸 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네,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많은 말들을 합니다. 다 담을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너 그 정신과 진료 기록 낸 거 봤는데 너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알겠다. 근데 왜 너 인생이 힘든 걸 다 내 탓으로 돌리려고 하냐. 그리고 나 돈 많아서 변호사 잘 쓰고 있는데 너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무고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아냐. 그런 것도 있었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내가 너 인생이 힘들 때 한 번은 도와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해라. 이런 것도 있었고, 너가 너무 불쌍하다. 나는 너 너무 안쓰럽다.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아요. 근데 조금 어이없었던 거는 그 사람이 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해서 그 아내분 태중에 자녀가 있었어요. 그게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경찰을 통해서 들었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제가 겪은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당신은 딸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진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너를 지금 용서하려고 했는데 너가 내 가족을 건드려서 난 너를 이제 용서 못한다. 난 끝까지 가겠다. 이러면서 막 득달같이 막 이렇게 또 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또 몇 번 했어요. 전화도 몇 번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한데, 저도 제가 아이폰이라 그때 녹음이 안 됐거든요. 처음에 그 사람이 전화로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녹음 파일 보내준다고 약속하면 하겠다 했어요. 그 사람을 믿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제가 당연히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술도 안 먹고 전화를 했는데도 대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제가 악에 받쳐서 얘기했던 것만 기억이 나고, 그냥 막 너가 그랬잖아 나한테, 막 너가 나 너 때문에 지금 1년 넘게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기억은 정확히 안 나요. 근데 그 엄청 길었어요 통화가. 그 사람이 그걸 끝나고 메일 주소를 알려달래요.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더니 알려줬죠. 근데 못 보내겠대요. 그걸 담보로 걸고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문자를.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나한테 막 욕을 하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걸 보내주냐.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또 한 2번 더 했던 것 같아. 그때도 막 악에 받쳐서 막 얘기를 하고, 근데 그때는 또 제가 몰랐는데 그 앱스토어에 아이폰도 녹음이 되는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또 그 사람 눈치채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그 사람이랑 그러면서 제 영혼이 정말 그냥 아예 망가져 그냥 사라졌어요. 영혼이 사라져가지고 그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6월 7월 정도에 있었는데 그 문자랑 했었던 일이 한 10월? 3개월간 그러니까 사진 찍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그 엔드라이브에 딱 그 3개월만 사진이 그냥 그 사람의 문자한 거 캡처해서 보내준 거, 그 검찰한테 보내준 거, 그거밖에, 검찰이었나 변호사는 어쨌든 보내준 거 그거밖에는 없고, 그냥 그냥 기억이 안 나. 일상생활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누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도려내줬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22년, 그러니까 22살 12월에 재판 결과가 나오고요. 당연히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았고, 처벌을 받자마자 그 와이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과문을 보내더라고요.
그때서야 인정하고, 다 기억 안 난다고 아니라고 했다가 그때서야 인정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 얘기들 중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요, 뭔가 이 일이 저의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일이다 라기보다는 성인이 돼서 조금 제 자신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낯설게 느끼게 해준 최초의 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저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늘 힘들었지만 제 안에 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보통 자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있었고 저의 색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냥 흩어져 버린 것 같아요. 성격도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 많이 바뀌었고, 긍정은 아니겠죠. 또 이게 지금은 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곧 3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득 이제 주기적으로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일들 자체도 계속 기억이 나지만 제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냥 제가 했던 아쉬운 것들. 사실 그 사람이랑 알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제 외모 칭찬도 많이 했고 저한테 정말 칭찬 장문으로 보낸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다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그게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그냥 제가 화장 조금 진하게 하고 오면 오늘 화장이 바뀌었네? 안경 쓰면은 안경 잘 어울린다. 누구 연예인 누구 닮았네? 너 진짜 조금 섹시하게 생긴 것 같다. 등등 이런 말들을, 그게 어쩌면 징조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를 원망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했던 저의 대처도 너무 아쉽고, 여러모로 조금 제 자신을 약간 별로 안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마무리가 참 항상 어려운데,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지금 이걸 만약에 올리면 3번째 올리는 건데, 생각보다 댓글들이 정말 잘 달아주시더라고요. 너무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짧게 얘기하자면 처음 댓글은 2번째, 3번째, 4번째까지 받았을 때 학교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벅차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수업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원래 집중 못하긴 했지만 이게 뭔가 좀 다른 의미로 행복해서 약간 참 좋았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또 봐요.